2025년 가을의 V리그 코트는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시즌 최하위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며 리그의 ATM이라 불리던 페퍼즈 축은행 아이페퍼즈가 리그의 거함이자 우승 후보 0순위로 꼽히던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3대0 셧아웃 승리를 거두는 역대급 반전 드라마를 써냈다. 이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마치 수년 동안 멸시받던 흑수저 팀이 왕자의 게임에서 황제를 끌어내린 것과 같다. 페퍼즈 축은행은 이전 시즌 승률이 바닥이었던 팀이기에 이날의 셧아웃 승리는 흥국생명이 가진 위상과 과거의 영광을 한순간에 산산조각냈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V리그 판도를 뒤흔들며 페퍼즈 축은행을 일약 선두권 경쟁에 합류시켰다. 코트를 가득 메운 팬들은 믿기지 않는 스코어보드를 보며 숨을 죽였고, 배구 해설진마저 이건 전술이나 기술 문제가 아닌 시대의 전환이다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흥국생명이 충격적인 4연패의 늪에 빠지며 깊은 수렁에 잠기는 순간, 페퍼즈 축은행은 기적같은 부활을 넘어 혁명의 깃발을 치켜들었다. 제1막 벼락처럼 터진 조이의 불꽃과 비관의 압박. 이날 승리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는 외국인 선수 조이가 있었다. 부상으로 인해 오랫동안 코트를 떠나 있었던 그녀는 V리그 복귀전을 치르는 중대한 압박감 속에서도 마치 벼락이 떨어진 듯한 폭발력으로 코트를 지배했다. 조이는 경기의 맥이 끊길 때마다 나타나 쐐기를 박는 클러치 능력과 강력한 파워를 과시하며 무려 16득점을 기록했다. 이는 팀 내 최다 득점 기록이었다. 조이의 공격은 예측 불가능했다. 때로는 흥국생명 수비수가 없는 틈을 노려 날카로운 라인 공격을 꽂아 넣었고, 때로는 2명의 블로커 위를 통과하는 강력한 대각 스파이크를 성공시켰다. 특히 그녀의 후위 공격은 가히 일품이었다. 한 세트 후반 흥국생명이 2점 차까지 추격해오자 조이는 페퍼즈 축은행 진영 깊은 곳에서 뛰어올라 강력한 파이프 공격을 성공시키며 추격의 흐름을 단숨에 끊어냈다. 그 스파이크의 굉음은 경기장 전체를 울렸다. 조이의 복귀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페퍼즈 축은행 전체의 승리 DNA를 심어넣은 활용점증이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공격수들에게 찬스가 생겼고, 세터는 더욱 과감한 토스를 시도할 수 있었다. 흥국생명 벤치에서는 조이의 공격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연신 고개를 젓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조이는 자신이 왜 이 팀의 핵심 공격수로 영입되었는지를 단 하나의 복귀전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조이가 공격의 방패였다면 센터 시마무라는 코트를 가르는 날카로운 칼이자 단단한 철벽이었다. 이적생은 이날 흥국생명의 에이스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며 센터 포지션의 중요성을 여실히 증명했다. 시마무라의 블로킹은 타이밍과 높이, 위치 선정 3박자가 완벽했다. 그녀는 흥국생명의 속공 타이밍을 미리 읽고 손을 완벽하게 뻗어 상대의 공격을 족족 가로막았다. 이날 그녀가 성공시킨 유효 블로킹은 5개가 넘었으며, 이는 흥국생명 공격수들의 멘탈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단단한 네트 커버리지 앞에서 흥국생명은 중앙 공격 옵션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공격에서의 파괴력도 엄청났다. 특히 중앙에서 펼치는 이동 공격은 상대 블로킹을 따돌리는 마술 같았다. 시마무라는 민첩한 발놀림으로 코트 양쪽을 누비며 중앙의 득점 루트를 완벽하게 열어젖혔다. 그녀가 성공시키는 득점은 단순한 1점이 아니라 상대 팀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정타였다. 시마무라의 영입은
페이퍼즈 축은행이 약체 이미지를 벗고 공수 밸런스를 갖춘 팀으로 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센터 싸움에서 밀리면 경기를 질 수밖에 없다는 배구계의 격언이 이날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그것도 가장 극적인 형태로 입증되었다. 반면 흥국생명 코트에는 무거운 암운이 드리워졌다. 이번 3대0 완패는 그들이 겪고 있는 4연패의 고통을 극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한때 리그 최강팀으로 불렸던 이들의 경기력은 이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가장 심각한 것은 팀 공격의 핵심인 외국인 주포들의 동반부진이었다. 피츠와 레베카는 이날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들의 공격은 페이퍼즈 축은행의 조직적인 수비와 시마무라의 블로킹에 쉽게 차단되거나 코트를 벗어나는 어이없는 범실로 이어졌다. 마치 칼날이 무뎌진 검객처럼 이들의 부진은 팀 전체의 공격력을 마비시켰고 코트 위에는 무력감만 감돌았다. 경기 분석 비디오가 지적했듯이 흥국생명의 문제는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 저하를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였다. 첫째, 단조로운 플레이와 전술의 빈곤이었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창의적인 공격 루트, 즉 중앙 속공이나 시간차 공격이 실종된 채 리시브가 흔들려도 단순한 좌우 윙 공격에 의존하는 패턴이 페이퍼즈 축은행의 수비 전술에 완벽히 간파당했다. 이는 세터가 심리적인 압박감에 갇혀 모험적인 토스를 시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둘째, 취약한 수비와 리시브 붕괴였다. 기본 개인 리시브 라인이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세터에게 정확한 토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이는 곧 공격수들이 어려운 자세로 공격을 시도하게 만들어 공격 성공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 특히 후위 수비진은 페이퍼즈 축은행의 강력한 스파이크를 받아내지 못하고 연이어 허점을 드러냈다. 셋째, 응집력 부족으로 인한 자멸이었다. 코트 위 선수들 간의 소통과 유기적인 움직임이 부족했고, 이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수비 위치가 엇갈리거나 공격 타이밍이 맞지 않는 엇박자를 내며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흥국생명은 지금 당장 팀의 전술적 구조와 선수들의 멘탈리티를 재정비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대로라면 우승 후보는커녕 하위권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페이퍼즈 축은행의 완벽한 승리는 단순히 선수들의 분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코트 밖에서 펼쳐진 감독의 지략 싸움이 흥국생명을 완벽하게 꿰뚫었다. 페이퍼즈 축은행 코칭 스태프는 흥국생명의 단조로운 공격 루트와 리시브 불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술을 준비했다. 특히 시마무라의 블로킹 포메이션은 흥국생명 주포들의 공격 각도를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선점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조이에게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중앙으로 몰아주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대 블로커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조이의 클러치 능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었다. 이날의 경기는 페이퍼즈 축은행이 얼마나 치밀하게 흥국생명을 분석하고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술 교과서와도 같았다. 페이퍼즈 축은행은 더 이상 우연한 승리가 아닌 설계된 승리를 만들어내는 팀으로 탈바꿈했다. 결론 최하위에서 선두권으로 혁명의 서막. 이번 승리는 페이퍼즈 축은행에게 기적이 아닌 혁명의 서막을 날리는 신호탄이다. 지난 시즌 내내 바닥을 기던 팀이 맞나 싶을 정도의 완벽하고 빈틈없는 경기력을 선보였다. 영상 분석은 페이퍼즈 축은행의 대변신 뒤에 숨겨진 전략적 요인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마무라 영입은 팀의 중앙 공격과 블로킹을 단번에 업그레이드하며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조이의 성공적인 복귀는 팀 공격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며 득점력 부재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일거에 해소했다.
이 두 축의 완벽한 시너지가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렸고 국내 선수들의 자신감까지 상승시키는 나비 효과를 낳았다. 페이퍼즈 축은행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탄탄한 수비 조직력, 치밀한 전술, 그리고 다채로운 공격 옵션을 갖춘 이들은 V리그의 새로운 다크호스를 넘어 진정한 경쟁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이들의 경기에는 관중석이 매진되고 있으며 팬들은 벌써부터 이들이 시즌 최종 라운드까지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반면 흥국생명은 이 충격적인 4연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지, 아니면 이대로 몰락의 길을 걸을지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놓여있다. 페이퍼즈 축은행의 역사적인 3대0 완승은 V리그 팬들에게 배구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했다. 이국적인 반전이 올 시즌 리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든 이들의 시선이 페이퍼즈 축은행의 다음 경기에 쏠리고 있다. 이들은 과연 이 기세를 몰아 리그 정상에 오르는 역사적인 반란을 완성할 수 있을까?